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실장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 지원 방안이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인의 출국이 지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조금씩 그 빗장이 풀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여행사들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기도 하고 또 백신 여권으로 외국인 입국 허용을 본격 추진하는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해외 출국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접종을 맞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로의 출국이 많아질수록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살인이나 상해 등의 강력범죄 외에도 폭탄 테러나 총기 난사 등의 대규모 범죄 피해라든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동양인 혐오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현재에서 이런 범죄 피해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재외국민을 지원하려면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 돼야 할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재외 동포와는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범주에는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 체류자의 주재상사원이나 외교관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 여행자나 단기 여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체류자의 정의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역을 벗어나 출국하는 순간부터 입국하는 순간까지를 재외국민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장소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로서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직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치료비나 장례비, 생계비 등 내국인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국민의 국외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해외여행이나 출장, 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국민들의 해외 출입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은 2019년 기준으로 2,890만 5,763명이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5.1% 감소한 430만 1,90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국이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늘어나 다양한 목적으로의 출입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세계 여행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다니고 있고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의 여행이 늘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먼 여행지보다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과 같이 가까운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관광공사의 주요 목적지별 국민 해외 여행객 수를 살펴보면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태국, 대만, 홍콩 순으로 많이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외에도 해외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약 750만 명에 달하고 동북아시아와 북미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는 재외국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상민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5년부터 2019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에
998명에서 2019년 16,335명으로 약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피해 유형별로 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절도분실 피해가 11,912명으로 전체의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타, 행방불명, 교통사고, 사기, 폭행, 상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2019년에 범죄 피해 추이를 비교해보면 범죄 유형별로 서로 다른 추이 변화가 관찰되는데요. 범죄 유형별 증감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도, 강간, 폭행, 상해, 사기 등 피해자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쾌락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단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살인이나 강도, 납치, 감금과 같은 범죄 유형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재외국민 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56%와 49%로 나타났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은 7%로 나타나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접수되어서 지원된 재외국민 피해자 지원 현황인데요. 접수된 사건은 총 6건이고 피해 발생국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였습니다. 발생 범죄 유형은 살인 및 사체유기, 살인 미수, 협박, 약취유인, 중간간 치상으로 나타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 범죄 피해 지원 사례가 매우 적고 피해자 지원 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만큼 그 지원의 범위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원받은 내역은 주로 위로금이었고요. 2015년부터 유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는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범죄 피해 발생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도움을 주었고, 귀국 후에도 관련 범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사건인데,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으로 총상을 입고도 우리나라 해군의 아덴만 여명 작전을 도왔던 석해군 선장의 지원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납치, 감금, 폭행, 총상을 입고도 해적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배와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지만 외국 등록 선적에서의 피해는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총상 치료를 위한 10차례의 막대한 수술비를 개인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당 센터와 민간 운영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건강회복과 생활비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중상해 구조금에 준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마련하여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상 지원 대상이 아닌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지원은 민간단체로서 보조금 외에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이는 국가 시스템이 변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민간에선 이보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외국민 보호 지원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형사 절차 등 사건, 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의 내용을 규정해서 체포, 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접촉 시도 방법, 접촉 시 수감 사유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여행 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 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스마일 공익신탁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스마일 공익신탁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 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의 재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마련하고 있고 2016년 4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천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해서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4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모집된 금액은 총 8억 6,640만 1,012원이고 총 532명의 기부자가 참여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금액을 살펴보면 매년 1억 미만의 금액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이 현행법상 범죄 피해 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발생 범죄 피해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의 방안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경보, 해외 방문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활용도가 7%에 그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사전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해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지원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거나 공항 등에서 쉽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통해서 영사 콜센터 상담관과 무료 상담이 또 가능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영사 콜센터 검색을 통해 상담관과 채팅이 가능하다고 하니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적극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사관에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서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를 접수받고 또 그 현지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한편 마땅한 지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고 지지부진하기 십상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에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에서 미국의 최대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인 노바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지역에 노바가 있으면 경제 의료적 지원, 신변 보호 등에서 미국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제4회 한국범죄 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된 2011년도에는 한일 양국이 범죄 피해자 권리 옹호와 지원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과 일본 범죄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에는 유럽 피해자 지원 협회인 VSE와 범죄 피해자 상호 지원 MOU를 체결함으로써 외국에서의 범죄 피해에 대한 내국인의 권리 문제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피해자 상호 지원을 협력함으로써 국외 자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동차 폭발 테러인데요. 2017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투싼 차량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다리 남단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시민을 한 차례 공격을 하고 2차로 국회의사당 출입구와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테러 사건입니다. 이 중 12개국 출신의 3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총 40여 명의 부상을 입고 경찰 테러범 1명씩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중에 재외국민 5명이 피해를 입었고 4명은 치료 후에 다음날 귀국했고 1명은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과 인공뼈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날 처음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유럽 피해자 지원 연합으로부터 자국민 런던 테러 피해자 관련 소식을 저희 당 센터 메일로 접수하게 됐고요. 그때 알게 된 피해자의 신상 등을 주무부서에 협조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도에 발생했던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인데요. 이날 침몰 사고로 인해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또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에 있던 유럽 피해자 지원 연합인 VSE를 통해서 헝가리 안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로부터 사건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있었고요. 현지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등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심리 케어 요원을 포함한 인원을 현지에 직접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생했던 캐나다 살인미수 사건인데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식품점 근처 노상에서 배안으로부터 목에 칼을 찔리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이 발생 이후에 귀국한 피해자가 당 센터에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을 이제 요청하게 되면서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해외 범죄 피해자 단체와 국내 NGO 단체인 한국 테러 피해 지원 연합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귀국 후에도 발생한 치료비와 그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비도 지원한 사례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살펴본 사례의 경우는 주로 약간 소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부분에서 많이 발생된 사건이고, 해외에 이렇게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협력이나 조치가 가능하지만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정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관련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사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피해자 지원과 같이 NGO 단체와 국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한편 국내로 입국한 후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외국민들이 방문이 잦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매우 열악한데 동남아시아 44개국 중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해당 국가인데요. 선진국과는 달리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범죄 혹은 대규모 테러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유럽과 같이 아시아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에 힘쓰고 민간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연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교류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2019년도에는 VSA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서울시와 저희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의 협찬을 통해서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이날 유럽 피해자 지원 연합회 등 전 세계 21개국에서 50여 명의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참가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테러와 마약, 인신매매 등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최우선이라고 하겠는데요. 민간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처럼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 단체와 국가 간의 협조가 절실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정 제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까지 넣어서 운영하기에는 범죄 피해 지원 대상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고 업무를 수행할 인원 및 해외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현재 설립되어 있는 그리고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활동 중인 이런 한국 테러 피해 지원 연합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현지에서의 재외국민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귀국 후에도 추가 지원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외국민 범죄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범죄 피해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며 해외 범죄 피해자 단체와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객 3천만, 재외국민 750만 시대에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흉포해지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내외 관계없이 자국민의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가이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또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계기가 돼서 2003년 9월에 김천 구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를 제외한 전국에 59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19년 차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국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일본, 유럽과의 MOU를 통해서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국내외 테러 및 강력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도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위로금을 전달하는 게 최선이었지만 수년간 각고 끝에 이런 해외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성사시키면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빠른 정보 입수와 현지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 관련 홍보와 교육이라든지 해외 NGO 단체와의 교류와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국내에서의 피해자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시스템 마련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아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